새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대구 경북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전북자치단체와 군산조선소 등 기업들이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출향 인사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연속 보도합니다.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새해 전라북도 도정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첫 전북 7시 뉴스 시작합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올해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뉴스, 통합의 가치를 전달하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있지만 기대와 각오가 남다른 곳이 있습니다. 한때 가동을 멈추고 6년 만에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인데요. 서윤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트지 않은 이른 새벽, 조선소는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혹독한 추위 속에 직원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바라는 건 조선소의 중단 없는 재가동입니다. 16대인가를 1년 만들어냈었어요. 그때처럼 왕성하게 돌아가셔서 군산이 진짜 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15년 전 전북의 둥지를 튼 군산조선소는 한때 1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전체 제조업 매출의 10분의 1을 웃돌며 지역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불황으로 6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조선 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재가동을 이뤄냈습니다. 군산조선소에선 올해부터 한 해 10만 톤의 선박블록을 생산합니다. 대형 선박을 5척까지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2천억 원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록 생산을 넘어 선박을 건조하는 완전한 재가동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공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 군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인력난 속에 올해 말까지 500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등 일손 부족 해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새해를 맞아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희망 하나씩 품고 계실 텐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과 단단한 일터를 바라는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안승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자격증과 취업 준비로 바쁜 겨울을 보내는 대학생 주연서 씨. 예고된 고용 한파에 걱정도 크지만 노력을 성실히 쌓아 새해엔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전문화된 인력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올해부터라도 최대한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 이루고 싶습니다. 축제의 설렘이 비극으로 끝난 그날, 또래의 숱한 희생이 남의 일 같지 않던 청년들은 안전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쳤다는 거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요. 뭐가 문제였는지 파악해서 다음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를 더 깊게 고민했으면. 코로나19를 버텼더니 뒤이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힘겨운 소상공인의 일상. 식당을 연 지 10년째인 유혜진 씨는 소중한 가족과 손님을 떠올리며 이곳을 힘껏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큰데 그래도 이제 새해는 이제 시작이니까 뭐든 시작에는 이제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웃으실 수 있는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금리와 원자재값 인상에 새해 맞이가 무거운 건 기업도 마찬가지. 임직원 90여 명과 업체를 운영하는 임동욱 씨는 일할 기회를 넓히고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희망을 품고 그 어려운 IMF도 이겼던 만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한겨울 해를 넘겨 파업 농성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과 재하청 구조 속에 잃어버린 교섭권을 되찾고 평범한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열악하거나 부당한 이런 일들을 하청 회사가 아닌 원청이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희망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과 맞닿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기관마다 3년 만에 대면 시무식을 하고 새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자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고, 전북교육청은 수업과 행정 등 교육 대전환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고 전라도 수도로의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완주군은 인구 10만 시대와 전북 4대 도시 도약을 선포했고, 나머지 12개 시군도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앵커 대담 시간에는 올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새해 전북 도정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와 전북도 예산 9조 원 시대를 지난해 최대 성과로 꼽으며 올해는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을 만날 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전부 합심해서 찾아가고, 100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된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노력과 또 국민의힘과 필요에 따라서는 협치도 하고. 국주영은 전라북 도의회 의장은 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론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올해는 126년 만에 전라북도 행정체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새해부터 바뀌는 전북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오중호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돼 전라북도는 앞으로 1년 뒤 새로운 독자 권역으로 출범합니다. 올 한 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준비하며 새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가 진행됩니다. 실속 있는 자치분권의 구현을 위해 추가 지원 법안 발행과 특례사업 발굴로 분주할 전망입니다. 과감한 시도와 창조적 전략으로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를 설계하겠습니다. 주민 일상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 가산금을 매기지 않고 100만 원 이상 개인지방소득세는 2달간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론 종이컵과 빨대, 우산 비닐 등이 추가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의 시술비도 건강보험 보장 횟수 외에 2차례 더 지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수당과 정착금을 올려주고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12,000명에게는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또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을 처음 지급하고 근로청년의 생활을 돕는 전북 청년함께 2배 적금도 신설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확대 시책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해 지역 특화형 F2 비자를 발급하고 논의 벼 대신 두류와 일반 작물을 키우면 헥타르당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KBS 전주방송총국은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무엇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고향납세 기부금을 활용해 청년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홋카이도 가미시호로를 취재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일본 최북단섬 홋카이도. 도청 소재지 삿포로에서 차로 3시간을 달리면 인구 5천 명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가미시호로에 닿습니다. 한산한 읍내 중심지에 작지만 깔끔한 호텔이 눈에 띕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이주해 오거나 도시로 나갔다 돌아온 청년들. 도쿄에 살던 이 여성은 자연 속에서 2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던 가미시호로로 5년 전 이주해 왔습니다. 施設としてもかなり充実していましたし、あと子どもたちもここでなら楽しく過ごせ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ろいろ北海道内でもいろんな場所があるんですけども、上士幌を選びました。 이곳은 가미시호로에 있는 유일한 어린이집입니다. 0살부터 5살까지 아이 160여 명을 보살피고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원비를 1원도 내지 않습니다. 대도시의 젊은 부모들이 가미시호로를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인구 5천 명의 가미시호로로 이주해온 사람이 외지로 이주해간 사람보다 24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새 주민의 70% 이상이 30대 이하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원을 완전 무료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두는 등 보육과 교육 여건을 개선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若い世代がどんどん町の魅力に気づいていただいて、そして移住なり交流人口としてですね関わっていただく、その大事なやはりきっかけになっているのがこども園本園の良さ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주를 돕는 기금을 만들고 주택 지원 사업을 펼친 것도 청년 인구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다른 농촌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던 가미시호로는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65년 만에 인구가 증가했고 인구 고령화의 상승도 멈췄습니다. 지역에는 활력이 생겨났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고향납세 기부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10만 명 안팎의 기부자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의 기부금을 가미시호로에 보내고 있는데 2021년 가미시호로 세입은 1,000억 원 정도입니다. 子育てに対する不安、教育に対する不安、ここにこの全国からいただいたお金を使わせていただいて、人口減少の克服につなげていきたい、こういう政策を打ってきたんですね。 기부금 사용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활용한 인기 있는 답례품을 준비한 게 고향납세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해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고향납세 감사제도 열었습니다. 소멸하던 농촌이 기부금으로 어떻게 활력을 되찾았는지 알리면서 기부자들과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返礼品が魅力があって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をどんなふうにしてまちづくりに生か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が、その後の関係人口、その寄付者と町との関係絆を強めるために大事なこと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다케나가 정장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독자적 재원이 거의 없는 작은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진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준 게 고향납세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하는 이정권 씨가 부안군에 500만 원을 기부했고 부안과 진안 등 자치단체마다 출향 인사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이들에게 지역 특산품 등으로 답례하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공원 호수에서 학생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사흘 만에 또 발생한 건데요. 다행히 구조됐지만 호수나 저수지가 얼어 있다고 섣불리 들어갔다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전북 전주의 한 공원.
호숫가의 시민들이 어딘가를 쳐다보며 전화를 하고 곧이어 경찰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수심 2m가 넘는 공원 호수에 19살 남성 3명이 빠져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원이 출동한 겁니다. 이들은 얼어붙은 호수 위로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시민들의 신고로 1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호수에서는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중학생 2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마침 근처를 산책하던 한 소방관과 구조대가 나서 10여 분 만에 학생들을 물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 사고 뒤 관할구청에서는 공원 곳곳에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수나 저수지가 겉보기에 단단하게 얼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점에 따라 얼음의 강도가 달라 갑자기 깨질 수 있다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얼음들이 더 깨져가지고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시게 된다면 얼음을 붙잡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 요청을 해주세요. 전주시는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안내방송을 하고 호수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울타리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주요 인사들과의 새 인사 자리에서도 이른바 3대 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할 텐데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협치를 당부하는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새해 첫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성장을 막는 폐단을 바로잡고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기득권은 과거 윤 대통령이 말했던 이권 카르텔과 연결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성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민주당 일부 인사를 지칭했던 표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3대 개혁 추진을 도와달라면서도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협치 대상인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도 불참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 4시간 안에 회신을 달라는 초청 메일이 왔었다면서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한 거지만 전화 한 통 없는 초청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과 협치, 적극적 소통은 중요한 소임이라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최근 타계한 조세희 작가의 도시 빈민의 삶을 담은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저도 이 책을 좋아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치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선 말 대신 여러 협치 제안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새해 여야는 일제히 영남권을 찾아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 이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로 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당 내부 결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3월 전당대회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뒤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로 향했습니다.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규칙이 바뀐 만큼 국민의힘 책임 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은 가장 중요한 표밭으로 꼽힙니다. 핵심 변수로 꼽히는 윤심과 당심 잡기에 열중인 모양새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심 경쟁보다는 총선 승리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틀째 부산 경남 지역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최고위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례적인 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 자신과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반드시 입국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600명 넘게 집계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천공항 내 별도의 검사센터에서 단기 체류자 대상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항에서 4시간에서 6시간가량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자는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체류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국내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선데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같은 인도적 사유나 외교 공무 등의 사유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난 637명으로 이틀째 600명대입니다. 중증이 되고 사망을 하고 하는 확률이 60세에서 69세 사이도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닙니다. 특히 이 연령층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만 65세 이상 개량 백신 접종률은 36.8%에 불과하다며 접종률 제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전라북도는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전북 도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도지사에 취임하신 지 벌써 6개월 차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 전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가정과 하시는 일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북, 더 큰 전북을 만드는데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사자성어 도전 경성이라고 정하셨어요. 어떤 의미를 담아 있고 올 한 해 도정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지경성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앞에 유지 대신에 제가 도전이라는 말을 저희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전 경성, 도전하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저는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최하위권인 전북의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 모두가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꼭 만들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도전경성이라는 말을 새해 사자성어로 정해봤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법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호남을 벗어난 전북만의 실질적인 분권 그리고 자치권을 확보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 거로 보십니까?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128년 만에 이제 내년이면 사라지고 네. 전북 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뭐가 좋아지냐? 특별자치도가 되면 저희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좀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균특회계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회계가 있는데요. 이 회계에 전라북도만의 별도 계정이 만들어져서 전라북도에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네. 중앙부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권한들을 전북에 위임을 해서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원할 수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만을 별도로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위원회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가 호남 전체의 하나의 부속물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성을 강하게 인정받는 자치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규정, 또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특별규정을 어떻게 그 법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 방향과 직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네, 3년 전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서 지난해 남북도로 전면 개통, 올해는 남북도로의 전면 개통 앞두고 있지요. 새만금 내부에 이런 십자형 도로망이 완성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새만금 주변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새만금 내부를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던 시대에서 십자형 내부형 도로가 생기면 이제는 새만금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새만금의 광활성, 대단한 그 면모를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의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변방만 보다가 이제는 새만금의 가운데로 직접 접근해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항 또 철도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되면 새만금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당겨질 수 있다 이 생각 들고요. 저는 내부 십자형 도로가 완성되는 올해부터 약 5년 정도가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전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단순히 전북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아테 마스터스 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죠. 하지만 코로나19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당초 예상보다는 또 규모가 축소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당초 5만여 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참석하기로 신청한 사람이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코로나19 또 재해, 재난 이런 문제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12월 20일에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지난주에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새만금 사업에 관해서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시겠다.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에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깎지 말고 전액 지원을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더더욱 범부처 차원에서 그동안의 여가부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문화부도 이 부분을 적극 도와라. 또 이런 지시까지 하셔서 앞으로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지사님께서는 올해 25개 기업을 전북에 유치하고 일자리도 3조 원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1,500개가량을 창출하겠다라고 공언하셨는데 하지만 올해 경제 상황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참 기업 유치가 만만치 않다 네. 이게 생각이 들지만 또 저로서는 너무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설득하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500명을 기업들하고 1대1로 매치를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업 애로 해소 전담반을 도청에 만들었습니다. 또
환경 단속도 불시 단속에서 사전 예고제로 바꿨습니다.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긴밀히 대화해서 노사가 항상 상생 협력하는 문화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싹 트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경영하는데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기업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또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공장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부각해서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 출장 다니시면서 외자 유치 그리고 수출 확대 크고 작은 성과를 내셨지 않습니까? 해외 광폭 횡포를 통한 이른바 김관영표의 세일즈 외교.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해외에 나간 이유는 전라북도를 세일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전라북도 농산물들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월경에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 중에 하나인 아세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방문해서 이쪽에 우리의 대표적인 농산물 또 식품을 수출하는 길을 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전라북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의 당락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와 긴밀한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도 공급을 받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여러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해 세일즈 외교의 결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오전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의 지하철 승차를 저지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전장현이 새해 첫 출근길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선전전을 중단한 지 13일 만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장애인 권리 예산이 올해 예산안의 0.8%만 반영됐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장현 회원들은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막으며 이들의 승차를 저지했습니다. 공사 측은 역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교통공사가 전장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현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습니다. 또 전장현이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장현은 이 같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며 5분 안에 지하철에 탑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장현이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장현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강행한 총 82차례의 시위가 그 대상입니다. 공사 측은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장현은 내일까지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적장애인 동생을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누나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최소 11일 넘게 20대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둬놓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틀 전 이웃 신고로 구조될 당시 알몸에 겉옷만 걸친 상태였고 몸에 욕창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나 부부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완주군 삼예읍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2대와 화물차 1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국정원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북 지역 시민운동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북한 측 인사를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대표는 통일운동을 하며 만난 중국 동포로 알고 지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KBS 교향악단을 초청해 오는 13일 오후 7시 KBS 전주 공개홀에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정병휘 지휘자를 비롯해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조중혁, 소프라노 한예진, 트럼펫 남관모 등이 참여해 세계 정상급 교향악의 선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해 첫 일상이 시작된 오늘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텐데요. 전북 서부는 영하 5도 안팎, 동부 내륙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면서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익산이 영하 8도, 전주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낮에도 체감 온도는 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장수가 영하 11도, 남원은 영하 9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임실이 2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다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